오늘 읽는 변호사 니시나카 스토무 즈음. 50년 동안 의뢰인의 삶을 통해 찾아낸 운과 인간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 1장. 아무리 출중해도 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는 운이 결정한다. 삼국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는 하늘에 달려있다. 중국 삼국시대에 활약했던 제갈공명의 말입니다. 그는 적장을 물리치는 책략을 세워서 성공을 눈앞에 두었지만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한탄하며 외친 말입니다. 이는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으나 성공은 하늘의 뜻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어느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운을 정해주는 신비로운 존재가 인정해 줄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일까?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이는 행운을 부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뿐이고 나쁜 사람 주변에는 나쁜 사람뿐이라는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면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잔뜩 늘어납니다. 좋은 사람들 뿐이니 당연히 다툼이 적습니다. 게다가 곤란할 때는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뿐이지요. 그러니 항상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도 잘 풀립니다. 근심 없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원조를 받으니 쉽게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2장.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데서 운이 시작된다. 법률상의 죄는 육법전서에 기록된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절도 같은 것인데 이런 죄는 보통 사람이라면 좀처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도덕적인 과실이란 법은 어기지 않았으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따르는 죄입니다. 도덕과학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한 도덕적 과실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도덕과학이란 법학자인 히로이케 치쿠로 선생이 착안한 학문으로 도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고기나 생선, 채소의 생명을 빼앗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통근이나 통학할 때도 그렇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철도나 도로도 이를 건설할 때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겠지요. 이처럼 생활 전반에서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덕과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부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운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도덕적 과실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운이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장. 저절로 운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재판에서 이겨도 운은 나빠질 수 있다. 재판은 다툼입니다. 설령 다툼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진 상대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원한을 사면 그 사람에게 끌려 내려갑니다. 즉 운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판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이 좋습니다. 변호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남의 원한을 사면 운이 달아납니다. 수백만 명의 은혜 덕분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배우인 모리시게 히사야 씨가 강연을 했는데 강연 제목은 200만 명에게 감사를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17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리시게 씨가 말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기일 때 먹는 분유는 아주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 우유를 모아서 운반하는 사람, 우유를 분유로 만드는 사람, 분유를 운반하는 사람, 가게에서 판매하는 사람, 그것을 사와서 따뜻한 물에 녹여주는 사람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덕분에 여러분을 키운 분유가 완성되는 겁니다. 커서 먹는 밥도 마찬가지이고
매일 입고 있는 옷도 그렇습니다. 생활하는 집도 다니고 있는 학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7년간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 덕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오만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의 운을 바꾸는 근간입니다. 4장, 일상의 일들이 운의 바탕이 된다. 아침마다 벽에 붙은 사원들 사진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사장님. 인간성을 갈고 닦으면 운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다툼이 적기 때문이지요. 다툼이나 분쟁은 불행의 근원입니다. 운이란 사람이 옮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손상되면 운도 달아납니다. 경영자의 성품은 기업의 운을 틀림없이 좌우합니다. 어떤 직업이든 인간성은 운의 좋고 나쁨과 이어집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 부자는 반드시 불행해진다.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연히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직원이나 거래처 등 많은 사람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가겠죠. 돈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을 손에 넣으려면 덕이 필요합니다. 100만큼 일하고 80만 바라면 120이 들어온다. 업무에서 운을 부르려면 손익은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직원이 득실만 따지며 일하면 고용주는 쓸쓸해집니다. 100만큼 일하고 80만 요구하면 손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옵니다. 눈앞의 득실보다는 좋은 기분으로 일하는 것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기분 좋게 손익을 따지지 않고 일하면 운이 좋아집니다. 아무쪼록 기분 좋게라는 점에 주의하여 과중 노동만은 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5장,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운을 좌우한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태양이다. 사람에 따라 소중한 것은 다릅니다. 내게 가치 없는 것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꽤 가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우선 상대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에게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시당하고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제안에도 좋네요 라고 대답하라. 일반인도 폭넓게 참가하고 있는 오사카 PHP 친우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경영자만으로 이루어진 소모임도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20대부터 40대의 젊은 경영자가 많고 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각종 사회활동이나 세미나에 젊은이의 참가가 적은데 왜 이 모임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모임의 회장인 무라카미 아케미 씨입니다. 그녀의 태도를 보면 몹시 대범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제안에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많은데도 그녀는 그것을 전부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제안도 우선 좋네요 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모임을 활성화시킨 비결이었습니다.
믿어주는 것. 이것이 상대의 운을 좋게 하는 요령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운이 좋아지면 자신의 운도 좋아집니다.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좋은 운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부디 이 요령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6장, 운이 좋아지는 삶은 더 큰 운을 만든다. 선행도 지위나 보수를 받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다. 좋은 운을 부르기 위해 선행을 쌓아야 한다는 진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수신 교수록에는 이런 말이 실려 있습니다. 남보다 1.5배 더 일하고 심지어 보수는 보통 사람의 이해할 정도 덜 받아도 만족한다는 기준을 수립할 것. 이는 수고를 적게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인가를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일하되 적게 취하면 다른 사람의 감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운까지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팔리지 않는 그림만 골라서 사는 이유. 저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 세상에는 그림을 보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제가 산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림을 팔고 기운내서 더 좋은 그림을 그린다면 분명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이 마음의 위안과 격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전이 열리는 동안 그림이 10점이나 팔렸다면 한 점 더 팔린다고 해서 기분이 특별히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한두 점밖에 팔리지 않았을 때 제가 한 점이라도 사주면 화가는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남이 기뻐할 일을 하자. 이것은 제 삶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림이 취미도 아닌 제가 그림을 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그 기운이 돌고 돌아서 세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